요. 40 초반에 이제 막 이혼한 여성이에요. 남편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남편과 시댁의 말도 안 되는 처사에 결국은 이혼을 선택했죠. 남자놈들은 다 거기서 거기다. 결혼하면 똑같다. 다 좋을 수만은 없다는 주변인의 말들에도 이혼을 선택한 건 정말 생각할수록 어이없는 시댁과 남편의 만행 때문이었네요. 글쎄요. 참고 살았어야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건 언제나 핑크빛 미래를 위해 애써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노력 덕에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고 38, 그러니까 결혼할 때쯤에는 2억 정도를 모을 수 있었네요. 집안 사정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직장을 가졌을 때부터 스스로 돈을 모아서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을 사귀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고요. 결혼식 비용과 집 비용까지 해서 2억이 조금 더 들었네요. 집을 살 때는 남편과 제가 2억씩 가져와서 총 4억으로 집을 구매했고요. 당연히 반반씩 내서 집을 샀으니 집은 공동 명의로 하게 됐죠. 저만의 집은 아니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뿌듯한 기분이었네요.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돈을 집을 사는데 다 쏟아부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어요. 결혼식 이후 최대한 아끼며 살았던 남편은 결혼 이후 씀씀이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결혼하면서 돈을 많이 썼으니 최대한 아껴서 다시 돈을 모을 생각을 하며 소비를 줄이고 있던 저와는 다르게 말이에요. 요즘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많이 쓰긴. 그냥 당신 덕분에 많이 아끼게 돼서 이제까지 참았던 소비를 좀 하는 것뿐이야. 걱정 마. 그 정도로 생각 없이 쓰진 않아. 호언장담하는 것을 보며 남편이 그간 돈을 많이 모아둬서 여윳돈이 좀 남았나 싶었어요. 게다가 결혼 전에 같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기 때문에 남편이 저러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한번 그렇게 주의를 주고 난 뒤부터 남편의 소비는 점점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는 못 줄 것 같아. 이번만 당신이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해결할 수 있긴 한데 왜 돈이 모자라?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은. 그냥 돈 쓸 일이 좀 생겨서. 남편을 더 추궁하려 했는데 다음 달 생활비는 제대로 주더군요. 그래서 추궁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잔소리처럼 느껴질까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남편이 다시 그러더군요. 여보, 혹시 이 집, 내 지분 담보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주택을 담보로? 갑자기 무슨 일인데? 사실은 우리 본가에 돈 쓸 일이 생겨서 돈이 좀 필요하거든. 시댁에 돈이 필요하다니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아프신 것도 아니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돈이 필요할 일이 딱히 없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때문에 필요한 거야?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어디 아프셔? 그런 건 아닌데. 남편이 연신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거리더라고요. 사실 우리 결혼한 뒤부터 우리 어머니가 가전이나 가구가 오래됐다고 좀 바꿔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바꿔주느라 돈을 좀 썼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으로 한숨이 푹 나왔어요. 시댁집 가전, 가구가 오래돼서 바꿔줬다는데 나무랄 수는 없었지만 속이 답답했어요. 적당히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여태 아무 말 없이 그걸 다 해주고 있었던 남편을 보니 온갖 복합적인 생각이 다 들었네요. 서로 월급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돈을 합쳐서 관리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생활비 통장이 따로 있었고 거기에 얼마간의 돈을 넣어서 생활비를 해결했고
목돈 준비는 이제 슬슬 준비하려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 남편이 어느 정도로 돈을 쓰고 있었는지는 몰랐죠. 남편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현금이나 일시불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됐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비싼 물건을 사달라고 해서 결국 할부를 하다가 이제는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다는군요. 사준 목록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처음에는 전자레인지나 밥솥, 청소기 같은 소형 가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TV, 세탁기, 냉장고, 옷장 등 고가의 물건을 원하셨다고요. 게다가 다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는 물건들이었죠. 그렇게 오래 쓰지도 않은 가전과 가구들이더라고요. 그걸 지난 1년간 남편 혼자 부담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시모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제 막 결혼한 아들에게 그런 걸 요구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갑자기 5천만 원이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집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리고 그 전까지 산 것들 때문에 할부나 카드 빚이 너무 많아. 그것도 갚아야 하고. 그래서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갑자기 리모델링이라뇨. 게다가 아들 돈으로요? 아니, 갑자기 무슨 리모델링이야? 어머님 집이 그렇게 낡은 것도 아닌데 이사한 지 5년 정도 되셨잖아. 그런데 갑자기 리모델링? 지금 사는 집 너무 구식이라고 하시네. 이사 온 날부터 바꾸고 싶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못 하셨거든.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그걸 부탁하시더라고. 아니, 어머님이 당신한테 돈 맡겨두셨어? 어떻게 이제 막 결혼해서 돈도 없는 아들한테 그렇게 큰 걸 해달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게, 미안해. 당신한테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리모델링은 아무래도 나 혼자 해결하기 힘들어서. 한숨부터 푹 내쉬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일단 주택담보대출은 받아도 돼. 그걸로 카드랑 할부부터 갚고 나머지 리모델링 거는 어머님한테 내가 말할게. 이 말에 남편이 눈에 띄게 좋아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양가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마침 그 주에 시댁을 가는 날이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가서 맛있게 밥부터 먹고 시모에게 본론을 꺼냈죠. 어머님, 집 리모델링 하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래, 처음 올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저희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멀쩡한 가구 가전 바꾸려고 이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너 우리 집 꼴을 좀 봐라. 내가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알아채지도 못했잖니. 우리 집이 어렵게 사는 거 보면 도와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떻게 니들끼리만 잘 살려고 하니? 어머님, 저희끼리 잘 살고 싶어도 지금 이 사람 어머님 과한 요구 때문에 하나도 못 모으고 쓰기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카드 빚에 허덕이는데? 뭐? 너 설마 우리 아들이 돈 다 내도록 만든 거야? 저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이 사람이 여태껏 저한테 말도 안 해줬으니까요. 아이고, 넌 도대체 시집 와서 도움되는 게 뭐야? 시댁이 이렇게 힘들어도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아들한테 돈이나 쓰게 만들고. 마치 제가 돈을 냈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모를 보며 어이없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짜증내며 소리치는 것도 이해가 안 갔죠.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이런 일을 알 수 있었겠어요? 시모가 직접 말해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막았겠어요? 만약에 알았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이 리모델링 허락 안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포기하세요. 차라리 나중에 이사하게 되시면 그때 리모델링 된 집으로 가시든가요. 강경하게 말하자 시모가 더 짜증을 냈어요. 네가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해야 하니? 내 아들은 네 남편이기도 하지만 내 자식이기도 해. 내 자식이 나한테 해준다는데
왜 네가 그걸 말린다고 난리야? 이 사람 지금도 카드빚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전부 어머님 때문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 아들이 그걸 다 떠안는 건데? 너 말해봐라. 왜 네가 돈을 다 내는 거야?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내가 아들인데 왜 그걸 남한테 떠넘겨요? 엄마, 그렇게 나 파렴치한 사람 만들지 말아요. 그렇다고 내가 안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이 시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보더군요. 네가 이렇게 다 부담할 줄 알았으면 난 너한테 그런 거 해달라고 안 했을 거다. 너도 착해 빠져서 큰일이야. 이러다 며느리 치마폭에 쌓여서 굴러다닐까봐 걱정이네. 시모는 그렇게 막말을 하고는 홀라당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결국 그 뒤로 시모는 리모델링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고요. 다만 그 다음부터 저를 볼 때마다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을 뿐이죠. 남편이 제 편을 든 것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잔소리 폭격이 시작됐거든요. 화장이 이게 뭐냐, 하고 다니는 꼴은 왜 그러냐 등이었죠. 결혼 전에는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부딪히고 나니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눈꼴 시리고 짜증난 모양이더라고요. 시모가 왜 저러는지 화는 났지만 그보다도 남편이 한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부모를 자기가 책임지려는 그 모습의 말이에요. 뭉클한 기분이 들면서 결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시 생각해보면 자기 돈으로 시댁에 다 퍼주려던 왕호구에 자기 부모밖에 모르는 인간일 뿐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혼자 책임지려고 했다는 생각뿐이었죠.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거죠. 그래도 그나마 정신이라는 게 나만은 있었는지 남편이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쓴 건 좀 화가 나긴 하더군요.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남편에게 2번 다시 시모의 그런 요구에 응해주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심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런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네요. 이번에는 이상한 요구를 저한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은 시모가 저희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명절을 맞아 시부모가 식사도 함께하고 머물 겸 온 거였죠. 딱 필요한 가구와 가전만 들어와 있었던 상태라서 아직은 휑하고 삭막했던 상태일 때였어요. 너희 집 생각보다 괜찮구나.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평수라도 좀 더 커 보이고 인테리어도 잘 해놔서 따로 할 필요도 없겠고. 마치 집 보러 온 사람처럼 말하는 시모를 보며 의아했죠. 그런데 그 의아함이 경악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시모가 남편을 향해 건넨 말이 그 원인이었네요. 이 집, 우리 집이랑 바꾸지 않을래? 아무리 봐도 이 집이 나하고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이나 너희 집이나 가격은 비슷하니까 차액은 내가 메워줄게. 어때, 아들?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발언이었어요. 신혼집은 남편과 저 공동명의였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물어봐야 하는데 시모는 마치 남편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다는 듯 남편에게만 물어보더군요. 그에 화가 나서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이 집에 들어온 지 이제 3년 정도예요. 게다가 이 집 남편이랑 제 회사 거리까지 계산하고 결정한 집이고요. 인테리어며 장식이며 제가 다 했는데 안 돼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뭐가 문제야? 우리 집이랑 바꾼 다음에 그 집을 네 마음에 들게 네가 다시 꾸미면 되는 일 아니냐? 그게 그렇게 힘들 일이니? 하긴 시어머니를 길가에 돌멩이 취급하는 며느리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해주기 싫겠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어머님을 그렇게 취급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잘 살고 있는 아들 내외 쫓아내고 그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게 시어머니가 하실 말씀이긴 해요? 내가 왜? 내가 너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 솔직히 내가 왜 너한테까지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한테 물었니?
내 아들한테 물었지. 언쟁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자 남편이 저와 시모 사이를 중재하며 나섰어요. 엄마, 여보, 두 사람 다 그만해요. 엄마는 나랑 같이 나가서 이야기하고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 내가 이야기하고 올 테니까. 야, 넌 저번부터 왜 마누라한테 아무 소리도 못해? 내가 과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 시집 오면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 네 아내, 뭐가 좋다고 끝까지 감싸고 돌아? 시모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며 남편에게 끌려 밖으로 나갔어요. 솔직히 시모의 이런 모습이 적지 않게 피곤했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잘 사는 아들 부부 집을 뺏으려고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하며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와 하는 말이 더 열받았네요. 여보, 내가 엄마랑 이야기해봤는데 우리 집 엄마네 집이랑 바꾸는 건 어때? 사실 엄마네 집도 이사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집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부모님이잖아. 우리가 양보하자, 응? 시모가 대체 어떤 말로 구슬렸는지 남편은 나갈 때와는 정반대로 시모의 편이 되어 있더군요. 당신, 시댁에서 당신 회사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고도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야? 완전 정반대라고, 정반대. 게다가 이 집은 내가 손수 꾸몄잖아. 이거 인테리어 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봤으면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싫어. 절대로 싫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리모델링을 거절한 것이 원인 같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구는 이유가 없잖아요. 하고 싶었던 리모델링을 못하게 돼서 불만이 있다며 시위하는 거로만 보였어요. 딱 봐도 그에 대한 앙심으로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였죠. 게다가 시모도 시모였지만 남편도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시모한테 휘둘릴 수가 있나요? 부모빚 자기가 갚는 거야 뭐라 안 하겠지만 집을 바꾸겠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또 남편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저하고 공동명의로 산 집인데 혼자 저런 식으로 결론 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모한테 홀라당 넘어가서는 집까지 양보하자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더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싶었네요. 혼자 열폭하고 스트레스 받느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지 또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려고 시모를 찾아가기로 했죠. 그런데 또 기가 막힐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시모가 저와는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하고 할 말이 없다면서요. 아들하고 알아서 할 테니 저한테는 신경 끄라더군요.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말들 뿐이었죠. 저하고 의견 조율 안 되면 그 집 절대 못 가지실 거예요. 어머님 이야기나 들어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아예 안 만나주시겠다면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거절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가 화를 내더군요. 네가 뭔데 내 말을 들어주고 말고야. 그리고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뭐라도 된 것처럼 떵떵거리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니? 그래, 좋다. 만나서 따져보자꾸나. 결국 시모의 분노를 끌어내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집을 시모 집과 바꾸겠다는 생각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저 시모에게 더 단단히 일러두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시모와 오랜만에 마주보고 앉았는데 눈에 아주 냉기가 쌩쌩하더군요. 혹시 저희 집이랑 시댁집 바꾸고 싶다고 하신 거 제가 리모델링 해달라는 거 거절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니? 그런데 너는 그걸 그냥 단칼에 거절했잖아. 내가 너한테 좋은 마음 품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하니? 리모델링 원하시는 건 좋은데 그걸 왜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두 분이 돈 안 벌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결혼해서 돈 없는 아들한테 그런 부담 지우고 싶으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겠어? 내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당연히 네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뭐니? 내 아들이 빚을 다 지고 있다니. 넌 며느리가 돼서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이럴 때 네 남편 도와서 시댁 집 좀 고쳐줘도 되는 거 아니야? 집이 수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머님이 돈 들여서 하신다고 했으면 저희가 얼마라도 보태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다 계획해놓고 통보해서 너희는 돈만 내라.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돈 맡겨놓으신 것도 아니면서. 돈을 맡겨놓은 건 아니라도 그 집에 내 아들 돈, 내 돈 들어간 건 맞잖아. 솔직히 말해볼까? 네 꼴 보기 싫어서라도 결단코 난 그 집에 들어가야겠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한 푼도 없이 시집 온 주제에. 시모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시모와 이 정도로 척질 일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결혼할 때 예단 예물은 서로 하지 않기로 해서 안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한 푼도 없이 시집 왔다 어쩐다 이야기 듣는 건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죠. 서로 흥분할 대로 흥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달라고 떼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째요? 저는 절대 줄 생각 없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집 못 내놔요. 그 집 들어가고 싶으시면 아들 이혼시킬 작정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거절의 말을 건넸죠. 당연히 시모가 이쯤 되면 물러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기가 찬 표정으로 콧방귀를 끼더군요. 그러더니 바로 자기 폰으로 전화를 걸더군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그러면서 딱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하라면 내가 못할 줄 아니? 두고 봐라. 내가 이번에야말로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딱 잘라버릴 거니까. 작정한 듯 말하는 시모를 보며 저야말로 어이없었죠. 그리고 당연히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겠지 했죠. 예, 너 네 마누라랑 이혼해라. 저 싸가지 없는 년이 나한테 와서 뭐라는 줄 알아? 너희 신혼집 너랑 이혼시키면 준다더라. 어디서 저런 게 굴러들어와서 집안을 박살을 내놔?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 저런 것보다 훨씬 좋은 여자 세상에 많아. 시모 하는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시모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 사람이랑 만났어?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했더니 왜 만났어요? 일단 와이프한테는 내가 이야기해 볼 테니까 일단 진정해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화병 나서 돌아가시게 생겼어.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어른한테 말대꾸에 두 눈 부릅뜨고 협박까지. 노년에 늙어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넌 엄마가 이런 취급받는데도 이런 여자랑 계속 같이 살 거야? 응? 네가 뭐가 모자란데? 당장 헤어져도 저것보다 더 좋은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어. 그런데도 남편은 시모에게 대화하지 말라고만 하더군요. 이때부터 기분이 싸했죠. 제가 남편에게 시모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남편은 마치 시모가 제 전화를 피하는 것처럼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나니 시모가 저를 피한 게 아니라 남편이 저와 시모의 대화를 피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느껴졌죠. 뭐가 있구나 싶어서 그날 저녁 남편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랑 제발 부딪히지 마.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그냥 우리가 양보하자고. 어차피 돈도 그렇게 차이 안 나고 차익도 준다는데 뭐가 문젠데. 솔직히 부모님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그럼 당신은 그 집을 왜 어머님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회사랑도 멀어. 지역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값도 올라가기는커녕 계속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 집이 뭐가 좋다고 바꿔 살자는 건데? 어차피 바꾼다 한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일이잖아. 그리고 넌 어떻게 사람이 배려심이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져주면서 들어가면 생각이라도 해줘야지. 우리 엄마 찾아가서 그렇게 화낼 일이었어? 내가 어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그리고 그 집 준다고 해서 증여가 우리한테 될 거라는 보장은 어디 있는데? 게다가 지금 우리 신혼집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가꾼 집이야. 이미 정이 가득 들었다고. 넌 지금 어머님 편만 들고 있잖아.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져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른한테 왜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살 만큼 산 노인들이야.
그런 어른들 원하는 거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힘들어, 짜증나고. 뭐가 됐든 난 이 집 바꿔주기 싫다고. 어른들 원하는 대로 해줄 거면 우리 엄마가 이 집 원해도 당신은 주자고 말할 수 있어? 네가 뭐든 너희 부모님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온전히 네 거일 때만 그렇게 해. 반반 부담해서 산 집으로 당신 부모님한테 효도할 생각 하지 말고. 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나라고 마냥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엄마 저렇게 화내면 일단 좀 안정시켜 놓고. 안정을 시켜? 너랑 나랑 이혼하라고 말하는데? 됐어. 다 됐으니까 너도 이 집 당신 어머니한테 주고 싶은 생각이면 이혼하자. 이혼하고 이 집 팔아서 반반 나눠 가지면 되지? 아니면 너희 부모님이 이 집 갖고 나한테 2억 주던가. 그러면 계산이라도 깔끔하겠지. 무슨 허튼 소리야? 이혼은 무슨 이혼? 이혼은 절대 안 해. 집 바꾸면 당신은 다시 꾸미면 되잖아. 당신 그런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쓰자, 응? 어머니한테 리모델링 겸 예쁘게 꾸며서 선물해줬다 치고. 정신이 나갔는지 저딴 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며 눈을 꾹 감았어요. 저놈한테 내 미래를 맡기는 게 현명한 선택인가, 이대로 휩쓸려 가는 게 맞는가 한참을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죠. 남편에게 가타부타 말없이 그 언쟁을 끝으로 다음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혼 안 해주겠다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날리게 됐네요. 그리고 그 소장을 받은 남편 놈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경기를 일으키며 온갖 행패를 다 부리더군요. 화냈다가 얼렀다가 짜증냈다가 애원했다가 아주 원맨쇼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와중에도 이 집을 시모에게 넘기겠다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남편놈이 효자였나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열폭하는 남편을 두고 시모를 찾아갔어요. 남편놈 하는 꼴을 보니 이혼 이야기를 시모에게 말도 안 꺼낼 것 같아서요. 게다가 남편놈이 이 집을 시모에게 넘기는 걸로 한 발짝도 양보를 안 하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야기하고 단판을 짓기로 했네요. 이혼하면서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시모를 찾아가 말했어요.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집 갖고 싶으면 가지세요. 대신 이혼 사유는 시댁의 어거지와 괴롭힘 때문이니 그에 대한 위자료는 주셔야 할 거고요. 집 살 때 제가 지불한 지분, 다시 말해 이 집 절반에 해당하는 2억도 저한테 주셔야 해요. 이제 그 집에 전 아무 미련 없으니까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하시되 제가 받아야 할 건 계산 똑바로 해서 주세요. 그렇게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처음에는 자신만만하니 이겼다는 표정을 짓던 시모가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뭐? 2억? 무슨 2억? 우리가 왜 너한테 2억을 줘야 해? 왜 그 집에 네 지분이 있어? 그 집 우리 아들 돈으로 다 산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말 안 했어요? 저희 반반 내고 집 샀거든요. 그래서 공동명의했고 제 지분이 절반이에요. 시모의 표정은 이 집이 공동명의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바로 감이 왔죠. 시모가 여태 저한테 아무것도 없이 시집왔다, 시댁이 힘들어 보이면 도와야 한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집을 살 때 쓴 돈 때문이라는 걸요. 시모는 여태껏 제가 정말로 한 푼도 없이 시집을 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을 통해 저한테 압박하듯 가전 가구 바꾸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요구했던 거겠죠. 그리고 남편이 그걸 다 부담한 걸 듣고는 열이 받은 거고요. 제가 집을 해오지 않았으니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생떼를 쓴 모양인데 그걸 남편이 다 지불했다고 하니 당황했겠죠. 게다가 집 바꿔달라는 요구도 제가 낸 돈이 없다고 생각했으니 저한테 발언권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와 부딪히기만 했던 거고요. 그럼 내가 준 2억은 그건 다 어디 갔어? 무슨 2억이요?
아드님하고 아줌마 사이에 돈이 어떻게 오간지 모르겠는데 집 살 때 그 사람이 2억만 들고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절반 나눠서 공동 명의로 집 산 거고요. 남편이 결혼할 때 2억을 모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따로 2억을 준 건 몰랐던 사실이었죠. 남편도 부모 도움 없이 돈 벌어서 준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예 저와 시모가 알고 있던 전체 자체가 달랐던 거였네요. 진실을 알게 됐다고 시모와 남편을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요. 이놈이 진짜 2억만 냈다고? 그럼 내 돈은 다 어쩌고? 난 당연히 자기 돈이랑 합쳐서 그 집 단독 명의로 산 줄 알았는데 이놈은 여태껏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시모는 완전히 뒤로 넘어갈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건드리면 진짜 쓰러질 것처럼 보였네요. 이제야 대충 이해가 갔어요. 남편 놈이 여태껏 시모 뒤치다꺼리한 이유 말이에요. 바로 자기가 꿀꺽한 2억 때문이었던 거였죠. 시모는 자기 아들이 집을 해왔으니 며느리인 저한테 뭐라도 요구하려고 돈 내라고 한 거였고, 남편 놈은 그 이야기를 하려면 자기가 2억을 어디다 썼는지 알려야 하니 말도 못하고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다가 결국 이렇게 펑 터진 거였네요. 이게 다 중간에서 저와 시모를 둘 다 속인 남편 탓인 거죠. 물론 남편 탓이 컸다 하더라도 저를 괴롭히고 어이없는 요구를 한 시모가 잘못하지 않은 건 아니죠. 결론은 둘 다 똑같이 멍청하고 저열한 인간들이었다는 점이죠. 모르죠. 그 인간이 어떤 짓을 한 건지. 근데 이미 저는 남편한테 이혼 소장 날렸고 이혼은 정해진 순서거든요. 제 돈 2억은 누가 내놓든지 내놔야 될 거예요. 이혼 판결 나면 어떻게든 줘야 하겠지만. 이렇게 말하자 시모는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 내가 이 일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는데 시간을 조금만 줄 수 있겠니? 집을 달라고 한 건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 집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응? 나는 몰랐어. 우리 아들이 집 살 때 돈 다 낸 줄 알고. 그러니까 이혼은 없던 일로 해줄 수 있니? 없던 일로 하기엔 피차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요. 갈 때까지 갔고 서로 상처받을 만큼 상처받았으니 이쯤에서 그냥 영 끊고 남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혼 번복 없을 거예요. 알고 나니 더 정 떨어지는데 무슨. 그놈은 여태 좋은 남편, 좋은 아들 흉내내더니 본성 터진 거 보니 이혼 이야기 잘 꺼냈다 싶네요. 시모가 어떻게 나오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이제야 시모는 제 손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 손을 탁 치웠어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잘 푸시고 돈도 둘이서 알아서 해결 보세요. 앞으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시모에게 야멸차게 말하고 나왔는데 시모가 뒤에서 허둥대는 게 느껴지더군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려고 자기 아들에게 전화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아들 불러서 이야기해보자. 응?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끝내지 말고. 그 말에 남편과도 담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자 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잘잘못을 더 명확히 가릴 수 있을 테니 남편을 만나기로 했죠. 남편이 가게로 오고 저와 시모가 같이 앉아 있는 걸 보더니 아주 당황한 듯 물었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일로? 너, 내가 준 2억은 어쨌어? 그걸로 집 살 때 보탠 거 아니었어? 너 나한테는 집 살 때 다 보태서 샀다며. 그래서 난 여태까지 너희 신혼집이 네 단독 명의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너 2억만 했다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그게...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저와 시모의 눈치를 보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여보, 난 상황이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쁜 생각으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당신이 2억 가지고 온다니까 나는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집 사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남은 돈은 놔뒀다가 목돈 필요할 때 쓰려고 했지. 정말이야.
남편이 저한테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만 빌어서 될 일은 아니었죠. 시모는 눈이 시뻘겋게 실핏줄이 다 터져서는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내 2억으로는 집 샀다고 치고 그럼 네가 모았던 2억은 어디다 다 갖다 썼는데? 결혼하면서 사고 싶었던 것들 좀 샀고 나머지는 엄마가 바꿔달라는 가전이랑 가구 샀는데 다 들어갔잖아. 솔직히 엄마는 나한테 따질 상황은 아니지. 빌빌대던 남편은 시모에게는 도리어 화를 내며 짜증을 팍 냈어요.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엄마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막 결혼한 아들한테 그런 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나마 그 돈이라도 있었으니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준 거야. 그 돈 나한테 쓴 것보다 엄마한테 쓴 게 더 많거든? 뭐? 아이고 내 머리야. 이 정신 나간 아들론 좀 보게. 그럼 2억 중에 얼마나 남은 거야? 나한테 해주고 남은 돈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차랑 시계랑 또 바꿔야 하는 것들 사느라 한 7천만 원 정도 쓰고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다 보니 1억 넘게 들었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내가 1억이나 썼다는 말이야? 엄마, 무조건 최고급으로 해달라면서. 침대, 소파, 옷장에 싱크대까지 싹 다 바꿨잖아. 게다가 그뿐인 줄 알아? TV부터 세탁기, 건조대, 냉장고 안 바꾼 게 없어. 그거 하나당 얼만지 알고는 있어? 엄마가 지금 쓰고 있는 4인용 소파만 해도 500만 원이 넘어. 엄마가 해달라는 거 해주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 남편 말을 들으니 참 어이가 없었죠. 아무리 그 돈이 시모 돈이라고 해도 시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최고급으로 사주면 나만 하질 않잖아요. 게다가 한두 개 바꾼 것도 아니고 세간살이를 거의 다 고급품으로 바꿨으니 1억이 나올 만도 하죠. 어쩐지 시댁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뜯어말리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아마 시모가 아들이 사줬다는 말을 할까봐 걱정한 거죠. 물론 시모는 그게 며느리 통장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요. 그럼 남은 3천만 원은 어쨌냐? 그거라도 내놔. 내 돈 돌려받아야겠어. 제가 알기로 남편에게 남은 돈은 없었어요. 오히려 빚을 냈으니 아예 그 돈도 다 쓴 거겠죠. 그런데도 시모에게는 돈이 남은 것처럼 말했나 보더군요. 그러면 자기가 한 잘못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건 사람들 만나면서 다 썼고. 그래서 한 푼도 없다는 뜻이야? 2억이 그 큰 돈이 2년 만에 홀라당 날아갔다고? 미쳤어. 도대체 그 큰 돈을 어떻게 그렇게 다 써? 엄마 때문이라고 했잖아. 비싸고 좋은 것만 요구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엄마 잘못은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야 이놈아, 내가 그게 내 돈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했겠어? 다 네 마누라 돈으로 낸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걸로 해달라고 했지. 그 돈이 내 돈인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알았으면 절대로 펑펑 쓸 일 없었을 거다. 시모 이야기에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시집 오면서 돈 한 푼 안 갖고 와서 괘씸한 마음에 남편을 통해 제 돈을 뜯으려고 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쪼잔하고 비겁하잖아요. 그 전엔 시모가 남편에게 당했다는 생각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아주 조금 들기도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 생각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더군요. 시모 딴에는 자기 생각이 참 좋았다고 생각했겠죠. 집 살 때 도움도 안 된 며느리를 뜯어먹으려는 계획이 잘 통했다고요. 그걸로 열심히 집도 예쁘고 화려한 물건들로 다 새로 바꿨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게 원래 자기 돈이었다는 걸 알기 전까진 말이죠.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사치스럽게 펑펑 쓰던 돈이 결국 시모는 자신의 돈이었다는 걸 깨닫고 가슴을 치더군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나서는 바람에 지금 이게 뭐야? 나는 와이프랑 이혼당하게 생겼고 이 집까지 잃게 생겼다고. 그게 내 잘못이야? 그럼 미리 말하지 그랬어. 네가 그 집이 공동명의라는 것만 미리 말해줬어도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난리칠 일이 있었겠냐고. 알면 2억 어디 갔냐고 돌려달라고 난리쳤겠지. 줬다 뺏는 건 좀 아니잖아. 당연히 돌려달라고 했겠지. 그 돈이 그냥 돈이야? 이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돈에 우리 집 담보로 1억 빌린 돈이야. 그걸 너한테 줬는데 네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네가 내 뱃속에서 나온 친아들이 맞으면 이럴 수는 없지. 시모와 남편은 둘이서 열심히 싸우더군요. 저를 앞에 두고 말이죠. 뭐 저야 이제 이런 일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요. 제 돈만 받고 이혼하면 끝이니 더 듣고 있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흥분한 남편과 시모에게 말했어요. 두 사람 일은 알아서 하세요. 이혼은 무조건 할 거니까 돈 어떻게 구할 건지 상의들 하시고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시모와 전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렇게 둘이 서로 싸우는 걸 뒤로하고 속이 다 후련해졌네요. 이제 제 길을 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하긴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저더러 이 결혼을 유지해달라는 것만큼 염치 없는 일이 또 어딨겠어요. 며느리 골수 빼먹으려던 시모나 그런 시모 속여서 시모 돈으로 열심히 사치나 일삼던 남편 놈이나 저한테 면목 없기로는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혼 판결이 났고 완전히 갈라섰어요.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 가져온 만큼 다시 가져가게 됐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혼의 큰 사유가 시댁과 남편의 사치 때문이라 남편은 제게 2억하고도 조금 넘는 돈을 줘야 했네요. 그래서 그 신혼집은 이혼하면서 결국 팔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은 5천만 원은 집을 팔면서 은행에 자동으로 상환됐으니 전 남편에게 남은 돈은 1억 정도뿐이었겠네요. 그마저도 시모가 자기 돈 2억 갚으라며 닥달하는 바람에 결국 그 1억마저도 다 뺏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전 남편은 갈 곳이 없으니 결국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전 시모가 자기 아들 볼 때마다 욕을 하며 돈을 달라고 빚쟁이처럼 굴어대니 사람이 아주 진이 다 빨렸는지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아들놈에게 받은 돈 1억으로 시댁집을 담보로 빌린 빚부터 갚았다고 해요. 그걸 갚아야 이자가 안 나가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걸 갚고 나니 나머지 1억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겠죠. 집에 있는 아들놈한테 아주 닥달을 했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 친구 와이프한테 사정을 들었는데 참 딱하더군요. 전 남편이 쉬는 날 또는 저녁 시간에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쉬려고만 하면 아주 득달같이 달려와서 쓴소리를 했답니다. 지금 쉴 틈이 어딨냐고 당장 가서 일이라도 해서 내 돈 1억 갚을 생각이나 하라고요. 배달이든 택배든 뭘 해서라도 갚으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요. 결국 전 남편 놈은 그런 자기 엄마 등살을 이기지 못해 시댁에서 나와서 월세방을 빌려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 놈이 결혼 후 1, 2년 동안 씀씀이가 엄청 커졌었잖아요. 차도 좋은 거, 시계도 비싼 거, 정장이나 구두 같은 것도 비싼 걸로만 사서 쓰면서 이제는 중저가 브랜드는 눈에 차지도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뭐 씀씀이가 커지면 다시 돌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긴 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과시욕과 자존심이 그걸 방해하니까요. 당장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하나 둘씩 팔고 결국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그걸 팔아도 비싼 거 처먹고 비싼 돈 들어가는 취미 활동을 하니 당연히 돈이 술술 빠져나갈 수밖에요. 돈을 아끼고 예전처럼 돌아갔다면 건실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에게 그런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때요? 이 정도면 제가 이혼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됐나요? 사람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저렇게 타락해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았네요. 전 남편은 시모에게 받은 돈을 숨겨두고 혼자 흥청망청 쓰며 시모와 저를 기만했죠. 전 시모는 며느리 돈이라고 생각해서 흥청망청 사치 부리다가 결국 자기 돈은 모두 잃고 억울한 마음으로 아들을 욕하고 원망하며 살게 됐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도 이들을 용서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게 천사도 아니고 폭우일 뿐이죠. 게다가 이혼 후에 그 행보를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힘을 모아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자 힘썼다면 아마 씁쓸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놓쳤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렇지만